이 김 여사에게 뭐 최근에 이제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쓴소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인데 이번엔 검찰에 쓴소리를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사람이 걸맞는 범죄 혐의가 돼야죠.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혹은 걸맞는 범죄 혐의가 돼야죠. 예. 딸한테 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넘겨준 거 가지고 그걸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니까. 예. 홍준표를 잡으려면 예. 또 걸맞는 누굴 잡으려면 그에 걸맞는 걸 갖다 붙여야지. 어디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딸한테 5천만 원 줬니 안 줬니 그걸 압수수색이나 하고 그런 걸 쳐다보면서 참 저거는 검사가 할 짓은 아니다. 그래서 내가 보면서 꼴짜바다. 꼴짜바다? 막 경상도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관련 얘기인데 이 꼴잡하다, 뭐 부산 사투리로 뭐 치사하다, 얍삽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자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 뭐 문 전 대통령 편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들었습니까? 뭐가 맞습니까?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문 전 대통령 팬들 뿐은 아니시고요. 어.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맞죠. 우리가 사과를 깎을 때 거기에 맞는 과도를 사용해야지 큰 칼을 쓰면 되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사실 사위의 어떤 특혜 취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뭐 보도를 보면은 전혀 다른 뭐 문다혜 씨가 뭐 해외에 있을 때 무슨 관리를 부동산 계약을 청와대 직원이 해줬다느니 5천만 원을 뭐 송금을 했을 때 뭐 재산 신고 내역이 없었다느니 이게 다 알고 보면은 퇴임 이후의 시기와 다 다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게 혼잡해서 보도가 돼버리면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과도한 공세다.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과거에 검사였기 때문에 네. 검찰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자 그리고 과거 홍 시장 보면 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.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.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.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. 이 정치 수사한 거다.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?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?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.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?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? 과잉 수사. 내가 영장 친 게 옛날에 과잉 수사라고 그랬잖아요. 가만히 있어 보세요. 네, 이 뭐 듣기에 따라 많은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최근 발언, 홍 시장의 최근 발언, 과거 발언,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지금 이제 조국 교수 아들도 원래는 허위 인턴 가지고 로스쿨이나 네. 대학원에 있었잖아요. 근데 아들 처벌 안 했잖아요. 진짜 과잉이면 아들까지 멸문제화를 시켜야죠. 근데 조민 씨도 원래는 이게 다 진실을 자백하고 밝히면 기소해도 가능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기소된 거죠.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중에 어느 부분이 과잉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그 문다의 문제도요.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 돈이 많아요. 신고한 예금이 한 10몇억 돼요. 거기에서 뭐 5천을 주든 5억을 주든 세금 내고 문다혜 씨한테 계좌를 주면 저 수사 제가 반대합니다. 그걸 왜 수사합니까? 근데 만약에요. 지금 5만 원짜리 이렇게 빳빳한 현금을 보냈잖아요. 이 돈이요. 이 돈이 만약에 특수활동비나 이런 돈이라면 그러면 이게 그 수사 대상이 안 됩니까? 이게 특수활동비가 딸 주라는 돈입니까 원래? 제가 알기로 이게 특수활동비는 국민이 세금으로 대통령이 공적인 활동에 쓰라고 준 돈 아닙니까? 네,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진 바는 아직 아니 없는 거죠. 그렇다면 예, 예. 그걸 수사하고 있잖아요. 네. 당당하게 계좌에서 그냥 5천 송금해 줬다면 수사를 왜 하겠습니까? 의심이 가니까 계좌 인출한 게 없고 현금 5천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내니 이 돈이 출처가 의심이 가잖아요. 그걸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? 옛날에 홍준표 대표도 옛날에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도 특수활동비 국회도 있었죠. 이걸 이게 뭐 생활비 좀 줬니 안 줬니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 생활비 주면 안 됩니다. 국회의원의 원내대표 특활비도 생활비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원래 원내 활동에 쓰는 거죠.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네. 그냥 딸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다음에 문제는 사이 서모 씨가 일을 하고 떳떳하게 출근하고 이런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우리가 왜 수사합니까? 자본금도 1년 매출이 70만 원밖에 안 되는 2021년에 이런 게 페이퍼 컴퍼니에 출근하는 것처럼 직원 꾸며놓고
2억 2,300준 이게 뇌물입니다. 뇌물을 1억 넣으면 10년 이상입니다. 이게 꼴 잡은 게 아니에요. 진짜 꼴 잡은 거는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 있죠. 아버지 친구라고 공장해놓고 300만 원짜리 던져놓고 이걸 1년 동안 수사하고 있는 전담팀 이게 꼴 잡은 겁니다. 300만 원하고 뇌물 2억 2,300하고 현금 특활비하고 이게 비교됩니까?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. 비례 원칙. 저는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 이거 가지고 나라를 두 조각 1년째 내고 있잖아요. 이게 꼴 잡은 거예요. 네, 서 변호사님한테 빗대를 세우면서 말씀하셨는데 강성필 대변인님. 일단 첫 번째로 특수활동비라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물론 가정이라고 하시지만 특수활동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시청자를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아껴놨다가 딸에게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를 드는 것 자체를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문재인 전 사위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직 전 의원이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사위를 취업시켰다고 하면 왜 복잡하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지 법인도 있는데 또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래 복잡하게 일을 진행하겠습니까? 그냥 이스타 항공의 그 수많은 부서에 적당한 자리에 넣어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죄 추정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이미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